미안하다 하나야.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너한테 그렇게 해서는 안 됐는데. 구하나에게서 은총이를 빼앗으려고 했던 신여진이 결국 자기 잘못을 반성하고 구하나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 전에 오늘도 보러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신데렐라 게임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구하나는 믿기지 않는 사실에 망연자실한 채 구지석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이 이제껏 가족이라고 믿어온 사람들이 사실은 구지석 부모의 파산과 죽음에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된 순간 온몸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충격으로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떨며 가까스로 말을 꺼냈습니다. 정말 이게 다 사실이야. 이럴 리가 없어. 네가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닐까. 구지석은 창백한 얼굴로 구하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을 단단히 먹고 말했지만 구하나의 슬픔에 찬 눈빛을 보자 순간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나도 처음엔 믿고 싶지 않았어. 부모님 돌아가시고 혼자 힘들게 살면서 절대 이런 진실을 알고 싶지 않았다고. 근데 내가 조사한 모든 게 전부 사실이었어. 구하나는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지석의 말을 부정하고 싶었지만 이미 너무 많은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간신히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래도 부모님이 원하셨던 게 정말 이런 복수였을까? 네 마음 이해 못하는 건 아니야. 하지만 은총이는 달라. 그 아이까지 상처받게 해선 안 돼. 은총인 정말 아무 잘못 없는 애잖아. 구지석은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분노를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오래도록 복수를 꿈꾸며 버텨온 세월이 그를 이렇게까지 몰고 온 것이었습니다. 나도 은총이를 다치게 하고 싶진 않아. 하지만 내가 신여진이란 사람에게 맞서려면 이 방법밖엔 없어. 난 이제 더 이상 밀릴 곳이 없어. 구하나는 지석의 차가운 결심 속에 숨겨진 아픔을 느꼈습니다. 그가 얼마나 외롭고 괴로운 세월을 견뎌왔을지 생각하니 원망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크게 밀려왔습니다. 눈물이 차오르자 구하나는 힘겹게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네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짐작조차 못했던 내가 너무 미안해. 하지만 이건 아니야. 분명히 복수가 아니라 다른 방법도 있을 거야. 난 너와 싸우고 싶지 않아. 구지석은 구하나의 애처로운 목소리를 들으며 흔들리는 마음을 간신히 추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겪은 고통과 상처는 그리 쉽게 사라질 수 없었습니다. 복수 말고 어떤 방법이 있어? 나도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아. 근데 부모님이 당한 걸 생각하면 내가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 구하나는 깊은 슬픔에 빠진 채 구지석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 사이엔 이해와 원망, 고통과 연민이 얽히고 설켜 있었습니다. 잠시 동안의 침묵이 흐른 후 구하나는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나 믿고 조금만 기다려줘. 복수가 아니라 진짜 해답을 찾을 수 있도록 내가 도울게. 넌 이제 혼자가 아니야. 제발 한 번만 믿어봐줘. 구지석은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차가운 얼굴 뒤로 미세한 흔들림이 보였습니다. 그 또한 복수를 위한 길이 결코 행복으로 이어지지 않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내디딘 발걸음을 돌리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두 사람 사이에 어둡고 무거운 침묵이 깊어졌습니다.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진실 앞에서 두 사람은 새로운 갈림길 위에 서 있었습니다. 황진구는 깊은 고민 끝에 복도를 걸어가 구하나를 찾았습니다. 하나의 표정은 걱정과 슬픔으로 무거웠고 황진구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게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잠시 머뭇거리던 그는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더 이상 그냥 보고만 있을 순 없어요. 세영이와의 약혼을 끝내려고 해요. 뜻밖의 말에 구하나는 크게 놀라 황진구를 바라봤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황진구는 담담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지금 제게 중요한 건 하나씨와 은총이에요. 두 사람이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제 약혼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다 해보고 싶어요. 구하나는 황진구의 단호한 태도에 더욱 당황스러웠습니다. 평소 업무적인 모습만 봤던 그가 이렇게까지 자신을 위해 큰 결심을 하리라고는 생각조차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슴속에 희망이라는 감정이 조심스럽게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저 때문에 진구 씨 인생까지 망가지면 안 돼요.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에요? 황진구는 미소를 지으려 애썼지만 그 속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미 많이 엉켜버린 상황이에요. 그래도 하나 씨가 잃어버린 걸 조금이라도 찾아줄 수 있다면 저는 그걸로 충분해요. 혼자 너무 힘들어하지 말아요. 구하나는 잠시 머뭇거리다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황진구의 제안을 거절하기엔 은총이를 찾는 일이 너무나 절박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진구씨, 우리 같이 은총이를 어떻게 데려올지 고민해볼까요? 황진구의 눈빛이 굳은 의지로 빛났습니다. 혜성그룹 내부에서 은총이를 철저히 감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그들의 감시를 뚫을 정보를 확보하는 거예요. 구하나는 불안함에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우리 계획을 알아차리고 방해하면 어쩌죠? 모두가 의심스러워요. 황진구는 구하나를 안심시키듯 따뜻하게 손을 잡았습니다. 알아요. 그래서 더 신중히 움직여야 해요. 하나 씨는 이제 혼자가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두 사람 사이에 무거웠던 침묵 대신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현실은 여전히 힘들고 복잡했지만 서로를 향한 믿음과 의지로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구하나는 황진구 덕분에 마음속 깊은 곳에 작게나마 희망을 품을 수 있었습니다. 황진구 역시 구하나를 끝까지 지켜주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습니다. 두 사람이 나눈 눈빛 속에서 은총이를 되찾기 위한 새로운 계획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최명진은 복도를 조심스럽게 걸어 윤세영이 있는 방 앞에 섰습니다. 안에서 들리는 인기척에 잠시 걸음을 멈추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윤세영이 문을 열고 나오자 최명진은 주변을 살피며 작은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세영아, 지금이 기회야. 우리가 은총이만 확실히 잡으면 원하는 건 전부 손에 넣을 수 있어. 윤세영은 불안한 표정으로 최명진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방법으로? 황진구는 지금 구하나 편에 붙어서 날 방해하려고 혈안이 돼 있고 구지석은 갑자기 복순이 뭐니 하면서 일을 복잡하게 만들잖아. 최명진은 가볍게 고개를 저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가 빨리 은총이를 입양하면 돼. 그럼 상황이 완전히 우리 쪽으로 기울 테니까. 윤세영은 잠시 망설이는 기색을 보였지만 이내 눈빛을 날카롭게 하며 결심한 듯 물었습니다. 서류 몇 장만 있으면 끝나는 일이야. 의사 한 명 매수하면 모든 게 확실히 조작 가능하겠지? 최명진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윤세영을 바라봤습니다. 역시 내 딸이라니까. 이미 의사 한 명 정도는 준비해놨어. 검진 기록이야 원하는 대로 맞출 수 있어. 중요한 건 형님의 허락이야. 후계 구도를 확실하게 정리하려면 은총이를 네 자식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하게 밀어붙여야 돼. 윤세영은 초조하게 손톱을 깨물며 최명지의 말을 신중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큰엄마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쩌지? 구하나가 은총이를 빼돌릴 가능성도 높으니까 서둘러야 해. 최명지는 확신에 찬 눈빛으로 윤세영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 걱정은 마. 신 회장님도 지금 기업 비리 때문에 곤란한 처지라 오마를 무시하진 못할 거야. 은총이를 너희 부부에게 입양시키면 혜성그룹 후계자 구도가 확실히 정리될 테니 결국 찬성하게 돼 있어. 둘 사이에는 서늘한 웃음이 오갔습니다. 밖에서는 거친 바람 소리가 창문을 흔들었지만 두 사람은 아무런 동요도 없었습니다. 이미 머릿속에는 조작할 서류와 위조된 진단서 그리고 확보한 의사의 이름까지 명확히 정리돼 있었습니다. 최명진은 품 안에서 몇 장의 서류를 꺼내 윤세영에게 건넸습니다. 절대 흔들리지 마. 진구가 무슨 말을 해도 넌 지금 임신 중인 거야. 모두가 그렇게 믿게 만들어야 돼. 윤세영은 서류를 받아들며 비웃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 엄마. 이왕 시작했으면 확실하게 해야지. 방해하는 사람들은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최명지와 윤세영은 서늘한 눈빛을 나누며 서로를 확인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오직 하나, 혜성그룹의 확실한 후계자로 은총이를 내세워 모든 것을 장악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에서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구지석은 서재에 홀로 앉아 산더미처럼 쌓인 서류 더미를 천천히 넘겼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고 손끝에는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커튼 사이로 스며드는 어둠이 그를 더욱 음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방문이 천천히 열리더니 구하나와 황진구가 들어섰습니다. 두 사람을 본 구지석은
짧게 한숨을 쉬고 서류에서 눈을 뗐습니다. 둘이서 무슨 일로 왔죠?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싸늘했습니다. 구하나는 긴장한 듯 두 손을 꽉 맞잡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부탁할 게 있어. 은총이를 더 이상 복수에 이용하지 말아줘. 내 마음은 알지만 아이는 죄가 없잖아. 구지석은 그 말을 듣고 어이가 없다는 듯 작게 웃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눈빛만큼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그렇게 감정에만 흔들려서 신여진을 어떻게 이길 건데? 부모님이 받은 고통을 생각하면 뭐든 해야 해. 황진구는 구하나의 옆에서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말을 이었습니다. 구본부장, 지금 우리끼리 싸울 때가 아니에요. 은총이가 정말 위험해졌어요. 윤세영과 최명지가 그 아이를 빼앗으려고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구지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황진구를 빤히 바라보며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세영이가 가짜 임신 서류를 만들어서 은총이를 입양하려 한다고요? 정말 그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다고요? 황진구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도 처음엔 믿기 어려웠지만 사실입니다. 이미 의사까지 매수한 상태라고 합니다. 구하나는 더욱 간절한 눈빛으로 구지석을 바라봤습니다. 부탁이야. 지금 중요한 건 은총이를 지키는 일이야. 너 혼자서 복수를 하려다간 은총이가 위험해질 거야. 지금은 힘을 합쳐야 할 때야. 구지석은 말없이 창문 너머의 어둠을 바라봤습니다. 부모님의 비극적인 죽음을 떠올릴 때마다 견딜 수 없는 분노가 가슴을 채웠지만 그 순간 은총이의 해맑은 얼굴이 그의 머릿속을 가득 메웠습니다. 결국 그는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 내가 있어야만 하나요? 둘이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아닌가요? 황진구는 침착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혜성그룹 내부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구본부장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구본부장 없이 움직이기엔 너무 위험 부담이 커요. 구하나는 살며시 미소를 지으며 구지석에게 다가갔습니다. 네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지금 가장 시급한 건 은총이의 안전이야. 은총이만은 절대 다치게 할 수 없어. 구지석은 다시 서류를 내려놓고 한참을 고민하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일단 은총이를 지키는 일엔 협력할게요. 하지만 제 결심은 달라지지 않아요. 신 회장에 대한 복수는 반드시 끝낼 겁니다. 구하나는 긴장이 풀린 듯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황진구도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구본부장. 함께 움직여준다면 큰 힘이 될 거예요. 반드시 은총이를 안전하게 데려오겠습니다. 세 사람의 시선이 얽히며 방 안에는 미묘한 연대감이 흘렀습니다. 아직 각자의 속내와 상처는 깊었지만 최소한 은총이를 지켜내겠다는 하나의 목표만큼은 분명해졌습니다. 어둡던 서재에도 서서히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는 듯 했습니다. 신여진은 회장실 창가에서 무표정한 얼굴로 휴대폰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뉴스에서는 혜성그룹의 불법 비자금 의혹과 과거의 기업사냥 사건이 터져나오며 온통 시끄러웠습니다. 여진의 얼굴에는 분노와 초조함이 번갈아 나타났습니다. 그때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며 최명지와 윤세영이 들어왔습니다. 명지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뉴스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저희가 도울 방법을 고민해 봤어요. 신여진은 명지의 말을 듣고도 한동안 묵묵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내 천천히 뒤를 돌아 차가운 시선으로 명지를 노려봤습니다. 너희가 뭘 도와? 이 사태를 만든 게 너희인데 뒷수습이라도 제대로 할 수는 있고? 세영이 재빨리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서겠다는 거죠. 제가 상황을 바꿔볼게요. 지금 이런 분위기에서는 다른 큰 뉴스가 필요하니까요. 명지 또한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하게 덧붙였습니다. 세영이 임신 소식이 발표되면 언론과 대중의 시선이 분명히 분산될 거예요. 특히 은총이를 서둘러 입양하게 되면 혜성그룹의 가족 이미지가 좋아지겠죠. 부정적인 이슈들도 금방 잠잠해질 거라 생각합니다. 여진은 가늘어진 눈으로 세영을 응시하며 날카롭게 비웃었습니다. 그런 서툰 수작이 정말 통할 것 같아. 진구가 가만히 있겠어? 세영은 순간 분노가 치밀었지만 간신히 미소를 유지하며 단호하게 맞받았습니다. 황진구가 저를 쉽게 버리지 못하게 만들 거니까요. 약혼을 지키려면 이제 더 확실히 은총이를 우리 쪽으로 끌어와야만 하잖아요.
여진은 그제야 조금 관심을 보이며 세영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명진은 때를 놓치지 않고 재빨리 말을 이었습니다. 맞아요, 회장님. 이 방법이 현재로서는 최선입니다. 은총이를 우리 가족으로 확실히 묶어버리면 혜성그룹 후계 구도는 안정적으로 보일 거예요. 결국 사람들이 원하는 건 가족 간의 단합된 모습이니까요. 여진은 자리로 돌아가 앉으며 다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현실적으로 다른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미 여론은 악화됐고 혜성그룹의 평판도 추락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후 결심한 듯 고개를 들어 명지와 세영을 번갈아 봤습니다. 좋아. 뭐든 일단 추진해봐. 단 완벽해야 돼. 실수하면 너희 둘부터 먼저 처리할 거야. 여진의 목소리는 위협적이었고 방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싸늘해졌습니다. 하지만 명지와 세영은 오히려 더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회장님. 이번엔 제대로 보여드릴 테니까요. 명지와 세영은 서로 의미심장한 눈빛을 주고받으며 방을 나섰습니다. 여진은 그들이 나간 후 다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어지러운 현실 앞에서도 그녀는 결코 패배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누구도 자신을 쓰러뜨릴 수 없다는 강한 집념이 그녀의 눈빛을 다시 한번 날카롭게 만들었습니다. 구하나는 구지석 앞에서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누군가가 몰래 건네준 정보와 가짜 임신 서류에 대한 의혹이 정리된 문건이었습니다. 구지석은 의아한 표정으로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게 뭐야? 구하나는 침음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동보호기관에 이걸 제출하면 최명지랑 윤세영의 입양 계획이 전부 거짓이라는 걸 알 수 있어. 근데 혜성그룹 영향력이 너무 커서 이 문건도 묵살될까봐 걱정돼. 구지석은 문건을 살펴보며 얼굴이 굳었습니다. 허술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의사나 직원들까지 매수해서 만들었을 수도 있지. 이게 사실로 밝혀지면 윤세영은 끝장날 거야. 구하나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문건 넘겨준 사람 사실 너잖아. 왜 이렇게 갑자기 도와주는 건데? 구지석은 순간적으로 말문이 막힌 듯 했지만 애써 무심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돕는 게 이득이라고 판단했을 뿐이야. 은총이를 이용하려면 우선 최명지나 윤세영이 갖고 있는 패부터 꺾어야 하니까. 구하나는 씁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고마워. 네가 아니었으면 이런 문건 구하기 어려웠을 거야. 복수를 한다고 해도 적어도 은총이한테는 안전한 길을 열어주려는 마음이라고 믿을게. 구지석은 한쪽 입술을 비틀며 대답했습니다. 믿고 말고 할 거 없어. 어차피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거니까. 그 말에는 약간의 망설임이 배어 있었습니다. 구지석은 복수심이 컸지만 구하나를 보면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같은 집에서 자란 기억은 없었지만 전혀 남남이라고만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마음속 어딘가에 있는 동생의 자리는 차갑고 텅 비어 있었지만 은총이를 떠올리면 억눌린 감정이 요동쳤습니다. 경찰이나 다른 기관에도 보내겠지만 그냥 넘어갈 수도 있어. 그러니까 너도 조심해. 구지석은 문건을 돌려주며 경고했습니다. 구하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말대로 혜성그룹이 가진 힘은 무서워. 그래도 포기할 수 없어. 은총이를 지키려면 뭐든 해볼 거야. 둘은 잠시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후 다시 외면하듯 문건을 정리했지만 그 사이에 흐르는 감정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구지석은 복수의 문턱에 서 있고 구하나는 은총이를 지키려는 결심이 굳었습니다. 서로 다른 목적이지만 같은 서류를 붙들고 숨가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의 교집합은 신여진과 최명지, 윤세영을 무너뜨리는 길이라는 사실에 잠시 공감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길은 또 달라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마음 한켠에 싹 텄습니다. 황진구는 복도 끝에서 윤세영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윤세영은 먼 발치에서 황진구를 보자 눈을 흘기며 가볍게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여기서 뭐해? 황진구는 윤세영의 팔을 살짝 붙잡았습니다. 이야기 좀 하자. 너 요즘 무슨 생각이야? 윤세영은 팔을 뿌리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왜? 요즘 들어서 계속 날 의심하네. 임신 중인 사람한테 그게 무슨 태도야? 황진구는 헛웃음을 지으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임신 진짜 맞아? 윤세영은 발끈하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거짓말로 꾸민다고 생각해. 이건 내 뱃속에 있는 네 아이라고. 황진구는 윤세영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증거 좀 보여줘. 병원 기록이나 의사소견 같은 거 말이야. 내가 같이 병원 가자고 해도 계속 피하잖아. 윤세영은 얼굴을 찌푸리며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네가 얼마나 바쁜지 알면서 병원까지 따라오라니 그건 또 뭐야. 나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 황진구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기 힘들다는 듯 고개를 젓고 입술을 꼭 물었습니다. 알았어. 그래도 딱 한 가지 말해둘게. 난 이 결혼 억지로 이어갈 생각 없어. 은총이 문제에서는 절대 양보 못해. 윤세영은 조소를 지으며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네가 구하나 도운다고 이 상황 달라질 것 같아. 난 혜성그룹에 확실히 자리 잡고 있어. 회장님도 날 밀어주고 엄마도 내 편이거든. 네가 뭐라든 결국 나 못 이겨. 황진구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결국 누가 더 상처받을지는 두고 봐야지. 부탁인데 이제 그만 멈춰. 아이를 걸고 이런 장난치는 건. 윤세영은 뒷말을 끊고 돌아섰습니다. 잔소리 그만하고 나중에 알아서 얘기해. 시간 아깝거든. 황진구는 한숨을 내쉬고 윤세영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서로 결혼을 약속했던 사이였지만 이제는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윤세영의 행동은 점점 극단으로 치닫고 황진구는 그런 모습이 두렵고도 안타까웠습니다. 결국 한 사람은 은총이를 지키려 하고 다른 한 사람은 혜성그룹 후계 구도를 위해 거짓을 키우려 합니다. 이렇게 엇갈린 두 사람의 길은 다시 교차하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신여진은 언론의 도마 위에 올랐지만 회장실을 당당하게 지켰습니다. 그러나 내부 이사진의 신뢰는 급격히 무너졌고 주가 역시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신여진은 어쩔 수 없이 구하나를 불러들여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구하나는 회장실 문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들어섰습니다. 신여진은 등 뒤로 손을 깍지 낀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자 신여진이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왔어? 구하나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대답했습니다. 부르셨다고 해서 왔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신여진은 다가서며 텁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너한테 할 말 있어. 은총이 곁에 두고 싶지 않아? 난 그래도 네가 은총이랑 잘 지냈으면 하는 마음이 아예 없는 건 아니거든. 구하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회장님을 더는 믿을 수 없어요. 은총이도 저와 함께 있을 겁니다. 회장님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은총이를 데려가실 수 있다고 생각하니 저도 더는 못 버티겠어요. 신여진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대체 뭘 어쨌길래 이 난리야. 널 가짜 딸로라도 받아들이려 했으면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야? 구하나는 눈을 부릅뜨고 대답했습니다. 가짜 딸 전혀 고맙지 않아요. 은총이를 위해 그런 설정을 했다고 해도 제가 겪은 아픔은 누가 책임지죠? 회장님을 믿고 따르던 시간이 너무 허무했어요. 신여진은 언론에 시달린 탓에 예민해진 상태였고 구하나의 말이 가시처럼 꽂힌 듯 했습니다. 날 안 믿겠다니 네가 손해지. 내 손자를 뺏어가겠다고? 그게 가능하다고 보니? 구하나는 주눅들지 않고 맞섰습니다. 네,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재판도 할 거고 은총이가 직접 진술도 할 거예요. 회장님이 아무리 힘이 세도 아이 의지랑 상관없이 마음대로 할 순 없어요. 신여진은 살짝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허리를 꼿꼿이 세웠습니다. 이사들이 날 배신해도 난 이 그룹을 지켜. 그리고 은총이도 내가 지킬 거야. 그런데 네가 진짜 엄마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군. 구하나는 눈을 가늘게 뜨고 대답했습니다. 은총이가 제 손잡고 웃는 거 보셨잖아요. 아이가 누구랑 있을 때 행복한지는 이미 답 나와 있어요. 저 더 이상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맴돌았습니다. 신여진은 차갑게 돌아서며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고 구하나는 가슴속 분노와 슬픔을 꾹꾹 누른 채 회장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면서 구하나는 결심했습니다. 신여진의 권위에 굴복하지 않고 은총이를 되찾기 위한 재판을 준비하겠다고. 신여진은 차갑게 서 있던 의자에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처음으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가슴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최명진은 긴장된 표정으로 구지석에게 다가가 음료수를 건넸습니다. 구지석은 눈살을 찌푸리며 별다른 반응 없이 컵을 받았습니다.
최명진은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어색함이 감돌았습니다. 잠깐 얘기 좀 나눌까요? 사실 우리도 구본부장이 원하는 방향에 협조할 수 있어요. 구지석은 냉소를 띠고 물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방향이라니 혹시 신여진을 무너뜨리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와서 그쪽이 그걸 돕겠다는 건가요? 최명진은 작게 웃었습니다. 혜성그룹이 흔들리면 세영이랑 저도 손해를 많이 보겠죠. 그렇다고 그냥 두면 구본부장이 뭘 꾸밀지 모르니 차라리 손잡는 게 낫지 않나 싶어서요. 바로 그때 황진구가 나타나 대화를 끊었습니다. 구본부장께 무슨 제안을 하시는 겁니까? 또 뒤에서 무슨 계략이라도 꾸미시려는 건 아니죠? 최명진은 눈짓으로 황진구를 노려보았습니다. 괜히 신경전 버리지 말아요. 그냥 구본부장이랑 비즈니스 얘기 좀 하고 있던 거니까. 구지석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비즈니스라고요? 황진구는 호흡을 가다듬고 최명지에게 따지듯 물었습니다. 설마 또 은총이를 볼모로 삼을 생각은 아니신가요? 최명진은 얼굴을 찌푸리다가 곧 표정을 고쳐 잡았습니다. 어쨌든 우리도 은총이 입양 문제를 빨리 매듭 짓고 싶어요. 구본부장이 감정만 내려놓으면 서로 윈윈할 수 있지 않을까요? 구지석은 비웃듯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단순해요. 신여진을 무너뜨리는 거죠. 그런데 그걸 돕겠다니 의외네요. 뻔한 속셈인 건 알지만. 최명진은 살짝 달콤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윤세영이랑 결혼 안 하겠다는 황진구 대신 구본부장이 혜성그룹에 들어오면 되니까요. 회장님을 몰아내고 구본부장이 새 주인이 된다면 우리도 나쁠 건 없거든요. 황진구는 더 이상 참기 어렵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구본부장도 그런 방식으로는 절대 손잡지 않을 겁니다. 구지석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당신들이랑 얽히고 싶지 않아요. 제 부모님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게 신여진이라면 당신들도 깨끗하지 않죠. 지금이라도 물러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최명진은 씁쓸하게 웃으며 마지막으로 말을 남겼습니다. 이 선택 나중에 후회하지 말아요. 우리 손 잡으면 훨씬 편해질 텐데. 그리고 등을 돌려 자리를 떠났습니다. 황진구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구지석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간질하려고 온 것 같네요. 구본부장 흔들리지 마세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하는 사람이니까요. 구지석은 무표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런 비열함이 더 불쾌하네요. 누나랑 은총이를 지키려면 우리 서로 싸우지 말고 협력하죠. 두 사람은 서로 인정하지 않고도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최명지의 음흉한 미소와 뒤틀린 속내는 이미 드러난 지 오래였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어떻게 신여진과 최명지를 막고 은총이를 지켜낼지 행동에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구하나는 재판을 준비하기 위해 서류 뭉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아동보호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했고 은총이가 어떻게 증언할 수 있을지 고민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신여진에게서 갑작스러운 호출이 있었습니다. 신여진이 지정한 장소는 의외로 한적한 레스토랑이었습니다. 구하나는 혹시 함정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 긴장했지만 은총이를 지키려면 직접 부딪혀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레스토랑에 들어서자 신여진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왜 이런 자리에 부르셨나요? 신여진은 와인잔을 살짝 들어 흔들다가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정말로 내 손자를 재판까지 끌고 가겠다는 거야? 구하나는 목이 타는 듯 했지만 흔들리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은총이가 원하는 걸 들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회장님께서 억지로 은총이를 붙잡으시니까 제가 더 강수를 둘 수밖에 없어요. 신여진은 와인잔을 테이블 위에 놓으며 낮게 물었습니다. 정말로 내 손자를 빼앗아가겠다는 거냐? 가짜 딸 주제에 뭘 그렇게 당당해? 구하나는 눈썹을 좁히며 답했습니다. 핏줄이든 가짜 딸이든 상관없어요. 은총이랑 있을 때 행복한 게 누군지는 은총이가 직접 증명할 거예요. 신여진은 의자를 당겨 앉으며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너도 알잖아. 한번 마음먹으면 뭐든 할 수 있어. 넌 이 싸움에서 절대 못 이겨. 구하나는 마음이 흔들리는 걸 애써 감추고 말했습니다. 회장님도 은총이가 웃는 거 보셨잖아요. 그 아이를 진심으로 아껴온 건 저예요. 은총이가 직접 말할 겁니다. 누구 옆에서 살고 싶은지.
신여진은 잠시 흔들리는 듯했지만 이내 차가워진 얼굴로 대꾸했습니다. 재판장에서 날 이기겠다는 거야? 은총이를 법적 보호자도 없이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해? 구하나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회장님이 조금만 달라지셨다면 이렇게까지 극단적이진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물러설 수 없어요. 은총이가 회장님 댁에서 우울해하는 모습 혹시 한 번이라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신여진은 대답 없이 와인잔만 바라보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흔들리는 듯했지만 자존심과 권력에 대한 집착이 그를 옥죄고 있었습니다. 구하나는 그런 신여진을 안쓰럽게 여기면서도 결코 물러설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신여진은 음성을 낮추며 물었습니다. 결국 네가 내 손자를 빼앗아가겠다는 거네. 구하나는 의연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은총이는 제가 빼앗는 게 아니라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어요. 저는 그걸 지켜주고 싶을 뿐입니다. 두 사람이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레스토랑의 분위기는 서늘해졌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각기 다른 의지를 불태우고 있었지만 어쩌면 같은 아이를 걱정하는 마음도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은총이라는 작은 아이를 중심으로 얽힌 이 복잡한 대립이 이제 재판이라는 무대에서 결판을 보게 될 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황진구는 커다란 서류 가방을 품에 안고 회의실로 들어섰습니다. 구지석은 벌써 테이블에 앉아 몇몇 서류를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인사를 생략한 채 묵직한 공기만 교환했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말씀드린 증거 자료입니다. 가짜 임신 서류, 위조된 입양 서류, 그리고 회장님의 기업 사냥 관련 기록인데요. 전부 법정에서 사용할 수 있게 정리해 두었습니다. 구지석은 서류를 가볍게 넘겨보며 예리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출처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셨나요? 증거가 허술하면 상대 변호인단이 바로 물고 늘어질 텐데요. 황진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부분도 준비해 뒀습니다. 관련자 증언과 녹취록까지 확보해 놨거든요. 혹시 더 보강해야 할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구지석은 서류 가방을 가볍게 스캔하듯 훑어보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말 복잡하네요. 저는 신 회장을 파멸시키고 싶었는데 이렇게 은총이를 보호하는 쪽으로 협력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황진구는 애매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 솔직히 복잡합니다. 약혼도 사실상 파기 상태고 회사 내부에서도 반발이 많죠. 그래도 후회하진 않아요. 은총이랑 구하나 씨가 더 이상 상처받지 않도록 돕고 싶거든요. 구지석은 손끝으로 테이블을 톡톡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제 목표는 신여진에게 복수하는 거였는데 요즘은 저도 흔들립니다. 복수를 끝내고 나면 전 뭐가 남을지. 황진구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회장님을 원망하시는 건 이해합니다. 그런데 은총이가 혹시라도 희생된다면 구본분장도 괴로우실 거예요. 구지석은 잠시 고민하듯 멈추더니 작게 웃어 보였습니다. 아이러니하죠. 저는 은총이를 이용해 복수하려고 했는데 막상 보니까 보호해주고 싶어질 때가 있더라고요. 누나가 울면서 은총이 얘기를 할 때마다 죄책감이 들어요. 황진구는 그 마음을 알겠다는 듯 서류 하나를 건넸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재판에서 구하나 씨가 은총이에게 진정한 보호자라는 걸 입증하는 겁니다. 그리고 윤세영이나 최명지가 퍼뜨린 거짓을 밝혀내야 해요. 구본부장이 함께 해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구지석은 고개를 살짝 흔들며 대답했습니다. 왜 제가 여기까지 해야 하나 싶다가도 이게 제 부모님 억울함을 푸는 길이겠죠. 신 회장이 크게 타격을 입으실 테니까요. 황진구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복수가 꼭 나쁘기만 한 건 아닐 겁니다. 다만 은총이를 위해서는 좀 더 나은 방식으로 마무리했으면 합니다. 과거와 달리 두 사람의 대화에는 이전보다 온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서로 존댓말로 예의를 차리면서도 어딘가 서로의 상처를 다독여주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재판을 위한 최종 준비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혜성그룹 비리 자료, 가짜 임신과 위조 서류 증거, 그리고 구하나와 은총이가 함께 쌓아온 진짜 가족의 기록이 힘을 발휘할 순간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재판 당일 아침 구하나는 법원 복도에 서서 잔뜩 긴장한 상태였습니다.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지만 가장 크게 마음을 흔드는 건 은총이었습니다. 정말 이게 옳은 길일까? 아이가 너무 무서워하거나 괴로워하면 어쩌나 하는 불안이 컸습니다.
그 순간 복도 저편에서 은총이가 뛰어왔습니다. 은총이의 작고 앙증맞은 발자국 소리가 쿵쿵 울리더니 바로 구하나의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이모, 나 무서워도 이모 옆에 있어줄 거죠? 구하나는 울컥 눈물이 솟았지만 애써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당연하지. 이모가 절대 혼자 두지 않을 테니까 은총이는 이모 손만 꽉 잡고 있으면 돼. 은총이는 안도한 듯 구하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근데 혹시 또 이모랑 떨어지게 되면 어떡해요? 할머니가 자꾸 이모 못 보게 할까봐 걱정돼요. 구하나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라. 은총이가 하고 싶은 말만 솔직하게 하면 돼. 왜 이모랑 살고 싶은지, 왜 이모가 좋은지 그대로 말해주면 되는 거야. 아이의 작은 손을 꼭 쥐고 구하나는 가슴속의 긴장감을 누르려 애썼습니다. 복도에는 변호인들과 법정 관계자들이 오가며 분주했습니다. 구하나는 은총이의 머리칼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존재를 권력 다툼에 휘말리지 않게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은총아, 혹시 좀 두려워도 이모가 여기 있잖아. 너무 겁먹지 말고 우리가 같이 지냈던 즐거웠던 일들 얘기해주면 돼. 은총이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이모랑 삼촌들이랑 그리고 진구 삼촌이랑도 너무 좋았어요. 빨리 다 같이 지내고 싶어요. 구하나는 은총이의 손을 부드럽게 어루만졌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돼. 이제 곧 재판이 시작될 텐데 은총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면 판사님도 잘 들어주실 거야. 아이의 눈동자에는 걱정과 결심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구하나는 그 모습이 기특하면서도 안쓰러웠습니다. 이렇게 작은 아이가 무거운 재판 자리에 서야 한다는 사실이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그러나 은총이야말로 이번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목소리를 낼 존재라는 걸 구하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복도 건너편에서 변호사가 손짓했습니다. 재판 시작이 임박한 모양이었습니다. 구하나는 은총이의 손을 꼭 잡은 채 천천히 법정으로 걸어갔습니다. 둘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흔들림 없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함께하겠다는 믿음이 공기를 채웠습니다. 법정 문 앞에 다다르자 구하나는 크게 숨을 들이마셨고 은총이 역시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눈을 깜박였습니다. 이모, 우리 꼭 다시 집에 같이 갈 수 있죠? 구하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단단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이모가 꼭 그렇게 만들 거야.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신여진 측 변호인은 막강한 법률 자문단을 동원해 구하나의 주장에 허점을 찾으려 했지만 구하나가 준비한 자료와 증거는 단단했습니다. 가짜 임신 서류, 위조된 입양 관련 문서, 그리고 과거 기업 사냥의 구체적 증거가 차례로 공개되었습니다. 방청석에서는 웅성거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황진구는 증인석에 서서 또렷한 목소리로 진술했습니다. 제가 해성투어 사장으로 지내면서 구하나 씨와 은총이가 서로에게 얼마나 의지하며 살아왔는지 똑똑히 지켜봤습니다. 그건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진짜 가족 그 이상이었다고 확신해요. 신여진은 굳은 표정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쌓아 올린 권력이 하나씩 무너져 내려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구하나가 자리에서 일어나 결의에 찬 목소리로 마무리 발언을 했습니다. 은총이가 웃는 모습을 꼭 기억해주세요. 제가 함께 있을 때 은총이는 마음껏 이야기를 꺼내고 맑은 눈으로 미래를 꿈꿨습니다. 피 한 방울 안 섞였어도 저는 은총이에게 부모가 되고 싶었어요. 그때 은총이가 직접 증인대에 섰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떨림을 참으며 끝까지 말을 이어갔습니다. 할머니 집에 있을 때 무서웠어요. 이모가 없으면 아무것도 하기 싫었고 이모랑 살 때가 제일 행복했어요. 이모가 제 엄마면 좋겠어요. 이 한마디가 결정적이었습니다. 법정 안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신여진은 그 순간 아이가 얼마나 두려움을 참았는지 깨닫고 큰 잘못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비로소 인식했습니다. 판사는 서류와 증언을 검토한 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구하나에게 은총이 양육권을 부여하고 신여진 측의 주장 대부분을 기각했습니다. 재판이 끝나자마자 신여진은 무너진 표정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구하나가 은총이를 안고 나오는 모습을 본 신여진은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신여진은 구하나 앞에 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정말 많이 잘못했어.
구하나는 놀란 듯 신여진을 바라봤습니다. 보통이라면 쉽게 사과하지 않을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신여진은 고개를 숙이고 지팡이를 짚은 손을 떨었습니다. 다 내 잘못이야. 내가 다 망쳐놨다. 정말 미안하다. 구하나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회장님. 황진구도 다가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신여진은 이제 더 이상 등을 돌릴 곳이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모든 진실을 마주해야 할 순간이 온 것입니다. 그 후 며칠 뒤 구하나와 황진구는 가족과 친구들의 축하 속에 간소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은총이는 깔깔 웃으며 꽃길을 뛰어다녔고 구하나의 손을 잡은 황진구는 새로운 가족을 꾸릴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하나씨 이제 우리 같이 걸어요. 끝까지 은총이랑 함께 행복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봅시다. 구하나는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네 진구씨. 정말 고마워요. 이렇게 은총이를 평생 지켜줄 수 있다니 꿈만 같아요. 은총이는 두 사람 사이를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신이 났고 주위 사람들 얼굴에도 눈물이 섞인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신여진은 결혼식장 한 구석에서 고개를 떨군 채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따뜻함이 번져가는 걸 느꼈습니다. 진심으로 사죄한 뒤 비로소 가족의 의미를 되찾아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은총이는 정식으로 구하나와 황진구의 아이가 되었습니다. 가짜 딸로 이용당하던 시간들은 깊은 상처로 남았지만 진정한 사과와 결단이 만들어낸 화해와 용서가 모두를 다시금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어주었습니다. 신여진 역시 조금씩 변화하려 애쓰며 오래전에 잃었던 인간미를 되찾아가려 했습니다. 상처투성이었지만 다시 시작되는 이날 모두는 진정한 가족으로 거듭났습니다.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